안녕하세요, 권일두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지방 미분양 현황 분석을 통해서 향후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 아파트 흐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오르지 않을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2년 9개월 만에 약 3년 만이네요. 5천 건대로 회복됐다. 지방은 온도차가 지속됐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심리가 커진 건데 가격이 오르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입니다. 수도권과 이제 서울로 구분을 하셨고요. 수도권은 작년 5월에 17,000건대에서 올해 5월은 19,000건대 후반이죠. 약 3,000건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이 늘었네요. 서울은 3,700건대에서 한 5,200건대로 1,400건이 늘어났네요. 수도권과 서울 모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를 할 때 비교 대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비교 대상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를 보고 왔어요. 수학 점수가 나왔는데 50점이 나왔어요. 50점이라고 하면은 평균이 40점이라면 잘 본 걸 수도 있고 평균이 70점이라면 못 본 점수일 수도 있겠네요. 즉 비교 대상과 평균에 따라서 50점이라는 점수가 높은 점수일 수도 있고 낮은 점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서울 거래량 5천 건이라는 건수가 서울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많은 거래량인지 적은 거래량인지를 확인해야 지금 이 거래 상황이 많은 거구나 아니면 적은 거구나를 알 수 있겠죠.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2006년에서 지금까지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통계를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24년 5월에 5천 건대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3년 5월에 비해서는 3,700건이죠. 23년 5월에 높아졌어요. 이걸 보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보세요. 5천 건이라는 이 수치가 서울 전체로 봤을 때 높은 수치인가요? 이 추이를 봤을 때 높은 거래량은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상황이 과거에 어떤 시기의 거래량과 비슷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2010년에서 한 2013년대 이때쯤 거래량이 한 5천 건대에서 한 3천 건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랑 심리가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거래량이 10,000건이 안 되죠. 2013년 6월에 처음으로 서울 거래량이 10,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 10,000건이 넘는 시기가 있고 2015년도 10,000건이 넘는 시기가 있고 계속해서 10,000건이 넘는 시기가 해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2020년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되다가 2021년부터 이제 다시 10,000건이 안 됐네요. 정리해 볼게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해 거래량이 10,000건이 넘는 시기가 없다. 그러다가 2013년에 10,000건이 처음으로 찍혔고 그 이후에 2014년, 2015년, 2016년, 2020년까지 매해 거래량이 10,000건이 넘는 시기가 있다. 그러다가 2021년 이후로 다시 거래량이 10,000건이 찍히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가격은 그때 어떻게 됐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국부동산원에서 가져온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예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거래량이 10,000건이 넘는 시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 1년 전보다 더 싸잖아. 지금 집을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네. 지금 집 살까? 라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가격 계속 떨어지겠네? 좀 더 기다려야겠다 라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2014년 말부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2022년까지 올라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2013년부터 매해 거래량이 10,000건이 넘는 시기가 있다. 왜?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는 것보다 1년 뒤에, 2년 뒤에 가격이 더 비싸겠네. 그럼 집을 지금 사야겠다. 라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거래량도 늘어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거래량이 이제 5천 건이죠. 근데 제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하락장이라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량이 5천 건이 넘는 시기가 2010년 11월에도 넘었고 12월에는 7천 건까지 넘었고 11년에는 역시 7천 건이 넘는 시기가 있었고 12년 12월도 마찬가지로 7천 건대. 즉 하락장에서도 거래량이 5천 건이 넘는 시기는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거래량이 10,000건 이상이 찍혔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혹은 뭐 투자를 하실 때 좋은 시그널로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너무 조급한 마음에 성급한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수도권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지방 미분양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분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분양이라는 거는 뭐 건설사, 예를 들어서 자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이런 건설 회사들이 집을 지어 놓고 분양가를 책정합니다. 이게 집값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가를 보고 이 집을 살 사람은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라고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이가 500세대 아파트를 팔려고 청약을 내놨어요. 근데 청약 결과 300세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200세대는 못 판 거잖아요. 이 나머지 200세대를 미분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양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양가가 비싸서, 두 번째 분양가가 적정해도 향후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아서 미분양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싼 가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가격의 흐름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아야 청약 신청도 많이 합니다. 지방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이 점점 쌓여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네,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주황색이 수도권 미분양 현황, 그리고 분홍색 지방 미분양 현황, 그리고 검은색이 전국이에요. 수도권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지방에 비해서 미분양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지방 한번 볼까요? 미분양 증가 속도가 엄청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진짜 안 좋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죠. 근데 미분양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까요? 과거에 이런 상황이 똑같은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산시장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찾아볼 때마다 너무 소름 돋아요. 너무 똑같아서. 미분양 4만 가구, 수도권 지방 양극화. 이거 어제 나온 기사 같죠? 동대문구, 뭐 수원시, 화성시 이런 곳은 미분양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근데 지방 보세요. 광주, 부산, 경부 미분양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2006년 기사예요. 18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니까 뭐 자이나 푸르지오 이런 건설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겠죠. 부도가 나는 건설사들이 이때 되게 많았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지방 전세와 매매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부동산원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의 지방권 전세 가격 흐름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왜 전세 가격 흐름을 가지고 왔느냐, 미분양이 쌓이면서 지방 건설사들이 부도가 많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건설사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요. 신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전세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세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6년에 미분양이 극대화되고 빌라나 오피스텔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데 아파트를 안 지어요. 기존 집들이 귀해지겠죠. 이미 지어진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경쟁률이 치열해지겠죠. 그러면서 기존 아파트, 즉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보세요. 2009년부터 전세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에 미분양이 발생하고 2007년에 건설사가 줄어드니까 2009년부터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뭐하러 지금 집사, 집값 떨어질 텐데 전세로 살고 말지 이런 생각이 팽배하게 됩니다. 이거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의 지방권 매매 가격 흐름입니다. 매매 가격은 2010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요. 지방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되게 적어요, 원래부터.
매매가 가격 수준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가 뭐 예를 들어서 3억이라면 전세가는 한 2억 정도로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가 2억, 2억 1천, 2억 2천, 2억 9천까지 올라오면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1,000만 원만 더 주면은 집 살 수 있네. 전세 재계약 다가오는데 재계약하지 말고 우리 집 살까? 이런 생각이 점점 퍼집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방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겠죠. 분양을 해도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 3년 후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2009년처럼. 그럼 매매 가격도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올라가겠죠. 매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 그리고 제가 정리해드린 의견을 월브닷컴에서 너나이님이 정리해주신 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다시 오른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최근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매매 가격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지금 상황의 숨은 뜻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래량 회복의 의미는 살 사람은 살 수 있는 분위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2006년에서 2016년까지 이 특정 구간 안에서 오르고 내리는 현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래량 수치가 2007년에서 2013년 정도의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시기는 거래량이 5천 건 이상일 때도 있고 어떤 시기는 5천 건 미만일 때도 있고 하지만 거래량이 만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준 안에서 사람들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살 사람은 사고 안 살 사람은 안 산다. 하지만 2016년 이후처럼 대세 상승단이 펼쳐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주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가격대, 즉 이 진동 안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사람들이 적응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가격이 오르는 시장도 있고 가격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시장도 있어요. 이런 주기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가격에 적응하고 점차 인정하는 시기가 지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 안에서 특정 가격대를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들 좀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너다이님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격이 지금 잠깐 반등했다고 해서 앞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지금 집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 월브닷컴에 좋은 글들이 많거든요. 글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지금 시장은 이런 상황이구나.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겠다. 혹은 지금 가격이 되게 좋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매수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더 즐거웠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